가장 흔한 원인은 치료되지 않는 성배우자와의 성관계이기 때문에 재감염되었다면 반드시 성파트너와 함께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산부인과 전문의 김재량입니다. 오늘의 주제는 바로 질염입니다. 우선 질염이란 여성들의 감기라고도 불릴 만큼 흔한 병 중에 하나인데요.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질염의 종류, 그리고 질염의 대표 증상, 그리고 원인, 마지막으로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. 우선 첫 번째, 세균성 질염입니다. 전체 질염의 40에서 50%로 가장 흔한 세균성 질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우윳빛, 회색의 질 분비물이 증가하고 분비물에서 생선 비린내가 난다면 세균성 질염일 가능성이 높아요. 세균성 질염은 한 특정 세균에 의해서 감염되고 발생한다기보다는 질내 세균의 불균형에 의해서 발생합니다. 평소 건강한 질내의 90% 이상을 차지하던 질 유산균이 급격히 줄어들고 1% 정도에서 머물렀던 혐기성 세균들이 수백, 수천 배 이상 증식하게 되면서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. 이를 유발하는 구체적인 원인을 들자면 과도한 질세정제 사용, 장기 항생제 사용, 자궁 내 피임기구 사용 등을 들 수 있어요. 회색빛 그리고 우윳빛 분비물 증가, 생선 비린내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세균성 질염의 확률이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두 번째는 칸디다 질염이 있어요. 어느 날 외음부가 가렵기 시작하면서 화끈거리고 동시에 질의 분비물이 하얀 치즈나 두부 같은 양상을 띈다면 칸디다 질염을 의심해봐야 하는데요. 냄새는 심하지 않지만 그 대신에 장열감, 외음부 홍반, 부종 등으로 괴로울 수 있어요. 또는 요도가 따끔거리는 배뇨통도 동반할 수 있고 성교통이 수반될 수도 있습니다. 칸디다는 기본적으로 곰팡이기 때문에 덥고 습한 환경에서 아주 잘 자라요. 꽉 조이는 속옷이나 위생적이지 않고 축축한 상태로 방치된 외음부가 원인이 될 수 있죠. 이외에도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당뇨병 환자, 그리고 호르몬의 변화가 많은 임산부, 광범위 항생제를 장기간 복용하는 사람들, 통상적으로 면역력이 낮아져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발생해요. 다행히 성관계를 통해서 전염되지는 않으니까 성파트너와 함께 검사받을 필요는 없지만 치료 중 성관계는 피하는 것을 권합니다. 앞서 말씀드린 내용 외에 특이 케이스가 있는데요. 질염이 너무 자주 발생하고 잘 낫지 않는다면 의외의 원인은 바로 소음순 비대 탓이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. 소음순은 사춘기 호르몬의 영향, 임신과 출산, 그리고 다리를 꼬거나 자전거를 타는 생활 습관, 이러한 것들로 과도하게 늘어나거나 불균형이 올 수 있습니다. 소음순이 커지면 소음순 주름 사이에 남아있던 분비물에 세균이 금방 번식하면서 질염이 잘 생겨요. 평소 속옷에 분비물이 많이 묻고 속옷이나 생리대와의 마찰에 의해 따갑고 붓는 증상이 반복되기도 하고요. 걷기나 자전거 타기 등 소음순 마찰이 불가피한 운동을 할 때 불편감이 커지면 소음순이 커진 것일 수도 있어요. 다행히 산부인과에서는 이렇게 불균형한 소음순을 교정하는 수술을 시행하고 있는데요. 다만 흉터가 생기기 쉬운 그리고 출혈이 있는 예민한 부위라서 풍부한 경험이 있는 의료진에게 수술받는 게 도움이 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성관계로부터 오는 질염이 바로 트리코모나스 질염, 즉 질편모층증입니다. 이게 참 세균성 질염과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. 팬티가 젖거나 악취가 나면 물처럼 흐르는 분비물이 많이 나와서 트리코모나스 원충 감염에 의한 질염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. 트리코모나스 원충 감염의 경우 60%가 세균성 질염과 함께 온다고 해요. 트리코모나스 감염의 또 다른 증상으로는 외음부와 질, 그리고 자궁 경부에 붉은 반점이 생기거나 생식기가 붓는 경우도 있고, 감염 경로는 대부분 성관계에 의한 감염이지만 드물게는 목욕탕, 변기 등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어요. 다른 질염과는 다르게 재감염률이 제일 높은데요. 가장 흔한 원인은 치료되지 않는 성배우자와의 성관계이기 때문에 재감염되었다면 반드시 성파트너와 함께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.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전에 제대로 잘 알아야겠죠? 지금부터 예방법 매뉴얼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외음부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가능한 건조하게 유지시켜주기. 그리고 두 번째, 강한 세척제나 비누 등으로 질내 세정을 피하셔야 돼요. 그리고 세 번째,
꽉 끼는 옷 착용을 줄이시고 편한 옷을 입어주시고 특히 취침 시 사각 팬티를 착용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면역 관리가 중요합니다.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질염의 종류에 따라 치료법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. 첫 번째, 세균성 질염 치료는 혐기성 세균에 대한 적절한 항생제 쓰기, 외음부 부분만 씻고 잘 말리는 등의 습관 교정이 아주 좋은 치료법이 될 수 있어요. 그리고 두 번째, 재발 관리가 중요한 곰팡이성 질염은 대부분 항진균제로 치료가 잘 되고 국소적 치료인 연고 등을 주기적으로 발라줘요. 세 번째, 질편모증증은 성 파트너와 함께 항생제 복용으로 치료해야 한다는 점. 그리고 네 번째, 마지막으로 폐경 이후에 주의해야 하는 위축성 질염은 여성 호르몬 부족이 원인이라서 에스트로겐 투여로 치료를 해드리고 있고 최근에는 질 레이저로도 치료를 하고 있어요. 자, 여기까지 질염에 대한 생활 지식에 대해 안내해드렸고요. 단순히 증상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니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다면 가까운 산부인과를 가셔서 진료를 받으시길 바랄게요. 지금까지 산부인과 전문의 김재령이었습니다.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